약간 개그맨 같았다. 오늘의 컨셉. 오케이. 오늘부터는 디동이가 이제 MC로서 역할을 해줄 건데 이유가 있어요. 또 자꾸 디테일러는 말이 너무 길어지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딴 데로 새고 있고, 그래서 좀 중간에 잡아줄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오늘은 언니가 생각하는 좋은 레벨 테스트의 기준은? 내가 이제 이게 궁금했던 게, 어쨌든 학원에서는 원장님, 그러니까 관리자,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는 잠깐 빼고 관리자와 선생님과 학부모님,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하나의 팀이라고 했을 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 그치만 모두 다 어머님은 어쨌든 원장님도 만나봤을 거고,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서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과 선생님이 원활하게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뭔가 주고받는 이러한 시간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시험은 원장님이 아이랑 봤는데 만나는 건 선생님이 만나게 되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될까를 알려면 정확하게 원장님이 뭔가 정해놓은 그런 레벨 테스트의 어떤 기준?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는, 이 친구를 등록시켜서 어차피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얘 실력을 끌어올려 줘야 돼. 이게 전제다.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레벨 테스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지. 바로 이 친구의 문제점 파악이야.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영어였으니까, 그럼 영어로 레벨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었을 때 이 정도 단어도 알았으면 좋겠고, 해석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장도 이 정도 구사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어. 그럼 그거를 테스트 해볼 만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시험 문제로 이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목표인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의 시험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워, 학원에서. 왜냐면 그러면 어떻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미 R&D 파트라든지 그게 있어서 콘텐츠에 맞게 레벨 테스트도 다 제공이 돼서 와. 그러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근데 이제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는 다른 공인인증 시험이라든지 문제 뱅크 등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좀 우리한테 맞게끔 스크랩을 한다든지 이렇게 짜집기를 좀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 아주 큰 문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이 커리큘럼이랑 이 시험 문제의 결이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학원이라서 회화에 좀 더 치중이 돼 있는 테스트가 필요해. 커리큘럼이 다 어학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전혀 어학이랑 상관이 없이, 물론 영어는 어학이지만, 근데 이거를 입시에 맞춰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막 문법을 물어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려있는 수업에 얘를 배정해야 되는데 어떤 반에 들어가야지 진짜 맞는 레벨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 반에 분명히 한 두 번째 단계 레벨이라고 치면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도 애들이 다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데, 한 반에 너무 다른 레벨의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또 어떤 이제 불만 사항으로 이어지냐면, 학생들의 이제 문제가 또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불만 사항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맞춰서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10번 말해도 20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궁극적으로 궁금해졌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여기에 배정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치? 그것만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걸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면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시험을 뭐 이런 곳에서 만들고 저런 곳에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학원 입장에서 먼저 일단은 질문을 하자면, 원장님들 또는 관리자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기 학원의 색깔과 맞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근데 난 이게 학부형님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또 원하는 그런 니즈가 왜 그렇잖아. 시험지가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있어 보여야 되고 어려웠으면 좋겠고 비교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험지의 수준이 뭔가 고객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어떤 눈높이에 그냥 맞춰진 시험지인 게 아닌가. 그렇지. 어. 참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야. 일단 학원 입장에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걸 돌이켜보면 몰라서일 것 같아.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라는 걸 당연히 그냥 하는 것이지 이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우리 커리큘럼 뭐 수준이랑 맞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배정할 때 뭐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학생 한 명을 이제 등록을 시켜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2달이고 3달이고 6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왔을 때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 포인트.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전문가니까 로드맵을 짜서 어떠한 반에서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루어가지고 올라간다. 이게 나올 텐데 보통 그게 이제 문제 진단이 안 되는 구조로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상의 문제까지 이제 오는 거고 운영이라는 거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하니까 퇴원을 하게 된다거나 또 학기를 우리가 뭐 바꿔서 레벨을 바꿔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아직 기초 단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예비 뭐 중학생 반을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안 좋지만 소비자한테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의 니즈나 이제 원츠겠지. 사실 요구사항, 욕구사항일 수도 있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있어 보이는 시험지를 당연히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결과지는 보통 보여드려. 그런데 시험지 원본은 잘 안 보여주는 경향도 있어. 왜냐면 이 시험 문제를 딱 보게 된 순간 엄마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 시험 문제가 왜 이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등등의.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전문가는 어쨌든 학원이잖아.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이 시험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야 돼. 왜 이러한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평가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그래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도 필요한 거지. 물론 어려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러한 결과를 받는 것도 되게 기분은 좋겠지만 그때 잠시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이 학습에 도움을 내가 주고 싶고 또 아이는 받고 싶고 한다면 정확하게 지금 뭐가 부족한 건지 빨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나도 물론 나중에 쌓인 노하우이겠지만은 처음에 나도 되게 어려웠던 게 나는 이 아이, 이 어머님을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그 만난 지 한 10여 분 만에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어쨌든 단번에 알아야 더 어쨌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딱 보이는 거고 그치. 어머님들한테도 바로 어떤 신뢰를 딱 얻을 수 있고 이게 등록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꿀팁?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진단검사지를 뭔가 우리는 더 잉글리시에서 만들었었잖아. 레벨 테스트지를 우리는 이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재원생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 수업에 들어가서 원장이지만 수업에 하나씩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레벨별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들이 원래는 알파벳 쓰는 게 그냥 우리는 솔직히 순서 A, B, C, D 이렇게 테스팅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노래로도 이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A, B, C, D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순서를 모르겠대. 그렇게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애들 패턴을 보니까 다들 어딘가에서 알파벳 정도는 노래로라도 들었겠지? 순서를 알겠지? 했던 게 깨졌잖아. 그러면 시험지를 또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아이들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결국에는 그게 고객의 니즈인 거잖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ABCD 순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1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내가 A라는 걸 가르쳐 줬어. 그러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 이 아이가 또 기억해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다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그럼 테스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학습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지. 얘 ABCD 모르네? 마이너스 몇 점. 그럼 얘는 무슨 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1단계니까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교재가 있다고 하면 그 교재에도 다 수준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학년이 이제 저학년이면 우리가 지문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읽고 이해만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많은 양의 지문을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뭔가 읽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테스팅할 거란 말이지. 이런 목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만큼을 줬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 건가의 기준을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배정하기도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아이들 그때그때의 특성에 맞게 지금 테스팅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시험 문제로 그냥 만들어 버리기. 왜냐면 아이들은 그 학습하는 뭔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때그때 어쨌든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는 게 당연히 학원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일단 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는 반 배정부터 시작해서 수업으로 이제 이어지기까지가 되려면 이게 커리큘럼이 사실은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오히려 레벨 테스트가 더 잘 만들어져야 되는 팁보다도 커리큘럼을 과연 그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고객들에게 맞게 과연 짜여져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레벨 테스트를 만드는 걸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따지면 내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솔루션을 주는 거잖아. 그게 약을 처방할 수도 있는 거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추적 검사를 해보자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오진인 거야. 쉽게 말하면. 오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없던 병 가지고 갑자기 있는 것처럼 되니까 되게 헛걸음을 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도 레벨 테스트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유도 난 그런 거에 있었거든,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니까 진단 검사라고 해서 너의 지금 영어 학습에 대한 진단을 해줄게. 왜냐면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 얘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우리는 없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진단. 알파벳을 배웠는데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뭐 듣는 거는 되는데 뭐 쓰기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만 파악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학원에 어떻게 보면 컨셉이나 교육 철학이랑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좀 레벨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근데 이거는 공통적일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오히려 어쩌면은 되게 쉽게 문제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진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데
나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진단검사를 내가 들어갔을 때 어머님들이랑 상담하고 이랬을 때를 잠깐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어려웠던 게 어머님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난 이게 너무 어려웠었어. 근데 이제 언니가 조금 전에 병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가 지금 여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해볼게. 여기가 아파. 근데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 어쩌면 그 얘기가 이제 듣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시간도 많이 들였고 비용도 많이 들였고 했는데 다시 계속 제자리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를 와도 또 제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힘 빠지는 소리인 거는 맞잖아. 이게 진단을 했을 때. 근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어려웠었어. 부모님 입장에서 듣기 싫을 수 있는 말을 100% 했느냐? 라고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내가 기억이 안 나므로. 하지만 내 의도는 분명 100%에 가까웠을 것이다. 진단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거지. 일단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시험을 보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존 학원에서 분명히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른 데를 알아보기로 결심한 건 맞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의 그 내용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필요로 한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부족한지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쨌든 진단검사를 보러 왔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파닉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원장님들도 어쩌면은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전 학원에서도 분명히 똑같았을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됐으니까 찾아온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솔직하게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학원만의 뭔가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 왜냐면 이미 6개월을 다른 곳에서 이미 배웠고 그런데도 안 잡혀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싫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안 잡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미 학부모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다 잡힌 것처럼 오히려 건너뛰고 무조건 좋은 레벨이라든지 칭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러면 잠깐은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사실은 내가 해소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 준비나 우리의 뭐 레벨이라든지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온라인 학습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는데 레벨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시험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반배정하는지까지의 과정 그리고 뭐 기준 이런 거는 강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시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실이라든지 원장, 부원장 선에서 끝내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이고 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수업부터 이제 하는 게 강사들의 역할.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 강사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원장한테도 힘든 상황이 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시험 우리가 평가를 어떤 요소로 합니다. 왜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교재에서 다루는 뭐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어떠한 레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설명이 돼서 합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기준 가지고 분명히 여기서도 가르칠 거거든. 근데 서로 모르는 거야. 나는 수업 때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험에선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했길래 이 친구들을 여기에 배정을 했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수업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잉글리시 때는 그 진단검사를 보고 나면은 진단검사 그 결과지 언니가 다 일일이 작성을 했었잖아. 어머님들께 어떠한 코멘트가 나갔다. 아이의 영역별로 점수는 이렇다라는 그 결과지가
매번 이렇게 교수부에 공유가 됐었던 게 나는 되게 도움이 됐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 정도의 수준의 아이 또는 그치. 이런 얘기를 일단은 어머님과 뭔가 주고 받았구나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 뭔가 어렴풋이 좀 힌트를 얻고 어머님이랑 첫 뭔가 해피콜 상담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걸 좀 대비를 해서 이 아이와 한 팀을 이루면 되겠구나에 대한 어떤 팁이 나는 되게 컸었어. 그런 게.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내가 배정하기 전에 그 해당 레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랑 상의를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공강이거나 쉬는 시간이면 얼른 가가지고 약간 왜 그럴 때 있잖아. 살짝 애매한. 애매해가지고 이 레벨이 좋을까 저 레벨이 좋을까 이럴 때. 걸쳐 있는 아이들. 그치. 그 친구들은 오히려 여기서 그냥 어디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 실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결정을 같이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볼 때 지금 이미 나가고 있는 진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췄을 때 지금 이 친구 시험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 어떤 부분은 좀 아직 취약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끌어올려주는 게 더 나을 지금 상황인 건지 뭐 이런 걸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반배정을 하니까 아무래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이랑 결국엔 아이가 만나는 거고 학부모님이랑도 다 상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쭉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제 답을 딱 들었을 때는 되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닐까? 어쨌든 좋은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기준? 오늘 이제 질문이 큰 주제가 이거였는데 내가 내 생각에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레벨 테스트, 좋은 레벨 테스트 시험지를 만들기 이전에 나의 커리큘럼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뭔가 진단검사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원장님들께서도 직접 뭔가 수업에서 얻은 어떠한 노하우, 그때그때마다 바뀐 어떠한 그런 아이들 또는 교육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진단검사 테스트지도 조금 뭔가 리뉴얼? 그치. 업데이트가 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어머님들께 이제 상담을 드릴 때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문가로서 진단을 해결을 해주기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확하게 싫은 소리도 필요한 순간에는 해야 한다. 그렇지. 라는 것과 나는 늘 우리의 모든 항상 이 영상에서 난 느끼는 거지만 항상 마무리는 소통인 것 같아. 결국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과의 소통, 선생님들과의 소통 이런 게 결국에는 잘 되어서 우리가 한 팀으로 딱 이루어졌을 때 뭔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 아이의 학습 성과도 잘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답답하실 수도 있거든. 도대체 그러면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험지는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면 좋을지, 반배정 그 과정이라든지 상담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되게 막막해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내가 학원 브랜딩 클래스를 하고 있잖아. 맞아. 소통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학원 브랜딩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만의 커리큘럼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어쨌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없이는 결국에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학원 브랜딩 양성 클래스가 아예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하우를 그냥 막 왜냐면 한꺼번에 방출. 갑자기 다 바꿀 수도 없거든. 그렇지.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머리 터지는 일이고 사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같이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색깔도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어쨌든 도움을 나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이미 시청하신 거는 벌써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치. 분명히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유익하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거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아낌없이 질문을 통해서, 댓글? DM,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콘텐츠로 다루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유형의 서비스로 안내를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유익했어? 나는 늘 유익해. 늘 유익해. 항상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 다시 예전, 그래봤자 뭐 작년, 학원을 아예 안 하게 된 거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옛날 일처럼 생각이 잘 안 났었다가 이런 얘기 하나씩 하면 아 맞다 우리가 그랬었지 이런 게 생겨서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하지만 다 해냈었다. 다 해냈었다. 그러면 해내실 수 있다. 우리도 했는데. 맞아. 왜 못하시겠어? 더 잘하시겠지.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레벨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끝내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야 되나 그러면 또? 수고하셨습니다.